주문 받은 지 한 1년 6개월 이제 넘었죠.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어쨌든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. 처음에 너무 날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? 야매로 좀 만든 것도 있고 날로 만든 것도 있고, 아무튼 요거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공구 벨트 수납 포켓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건 이제 연기자하고 타카심 들어간 통이고, 요거는 니퍼하고 여기 이제 볼펜 하고 연필하고 들어가는 통이고, 요거는 원래 이제 요거 커터칼하고 커터칼 심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좀 줄일까 옆으로 앞으로 붙일까 하다가 그냥 일단 만들었는데, 요것도 원래 지금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. 이렇게 넣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딱 끼워지기는 또 끼워져요 또. 근데 요게 제가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큰 잘 들어가서 큰 불편은 없는데, 어쨌든 칼을 이렇게 쓰고 나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. 일단은 요 칼심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어쨌든 지금 밑에 바느질을 다 해버려 가지고 요것도 좀 힘들 것 같고, 뒤에 붙이기도 작업을 하다가 걸거칠 것 같고, 아무튼 여러모로 그렇고. 그리고 이제 자가 남았죠. 줄자 넣을 포켓 수납함을 만들어야 되는데, 요거는 제가 쓰는 미러키 줄자입니다. 일반적인 줄자보다는 조금 두꺼워요. 요 폭이 아마 한 28mm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폭이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. 요거는 좀 두껍죠. 잘 휘어지지 않으려고. 요 사이즈는 뭐 일반적인 줄자 5m 짜리 하고 두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기나 요 둘레나 이런 건. 요 사이즈는 일단 들어가고, 그 다음 요 폭은 조금 작게 들어가는 그런 수납을 만들까 하는데, 기존에 이제 물 성형한 요런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방 할 때, U자 가방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죠. 요런 형태의 패턴으로 구현을 할까 합니다. 요거는 골프 거리 측정기 케이스죠. 요 안에 이제 돈피도 덧대놨고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. 이제 허리에 차고 꺼내서 쓰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리 측정기 케이스, 요 구조로 만들 것 같아요. 뭐 대략적인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 합니다. 일단 요거는 뷰테로 벨리 통가죽이고 요걸로 제작을 할 건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요 위쪽에 요 부분, 요 벨트를 감는 부분이 길이가 140, 150 정도? 15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, 150 정도 쳐봅시다. 자, 150 위에가 들어가고, 자가 다 들어가면 이게 손으로 찍기가 좀 힘들거든요. 요 뒤에 거는 좀 길고 말려서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짧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될 텐데, 이런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고, 이 부분은 내려와서 좀 짧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. 자, 보면 70, 10 정도 되죠.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만드는 거예요. 네, 대충 만드는 거예요. 80에 30, 30, 40, 50, 한 5, 40 정도? 폭을 한 40 정도 주고, 그 다음 올라오는 부분은 대충 맞춰 볼게요. 한 70 정도 주고,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150 들어가니까 해서 110, 100, 150, 360에 폭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120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, 사이드가 필요하겠죠. 여기 지금 70 정도 되는데 직각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밑에가 여유가 조금 생길 거예요. 40,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이드를 만들어서 어쨌든 줄자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40, 50. 일단은 패턴을 먼저 제작을 해야 되겠죠. 쓸만한 종이를 하나 찾았네요. 자, 360에 120. 참고하자면 요 자는 뭐 지금 요거는 이제 미네무라 건데, 산악 거도 그렇고 미네무라 거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600mm가 넘어가잖아요. 자가 휘어 있어요. 구입을 하실 때 안 휜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잘 보고 구입을 해 주셔야 나중에 이런 패턴 자를 때나 뭐 가죽을 자를 때 큰 무리가 없겠죠. 얘도 보면은 지금 한 0.5mm 정도 좀 안쪽으로 좀 휘어 있거든요. 요 미네무라 거도 비싸죠. 미네무라 거나 시나 거나 구입을 하려면 한 2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
택배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잘 안 되죠. 패턴 만드는 방법도 뭐 다양하죠. 십자접이, 반접이, 민지에다가 그렇게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,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해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도 차이가 나고, 뭐 그래서 좀 라운드가 많이 들어간 패턴을 만들지 않을 때는 보통 이렇게 방한지로 대체를 하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40에서 50. 철형을 쓰는 게 제일 좋죠. 프레스, 핸드프레스든 뭐 아톰이든 구입을 하셔가지고 철형을 쓰는 게 제일 좋고, 뭐든 장비빨이다. 네, 오후를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위쪽에 150 되는 부분은 접는 부분이죠.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접히는 부분, 이렇게 하면 접히겠죠. 자, 100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서 40, 이렇게 요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안 빠져야 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클라이언트의 성향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죠. 클라이언트가 조금 유도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고 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 번 수정을 하더라도 저도 완벽한 물건을,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거든요.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들도 있기 때문에, 자, 재단을 해볼까요? 어떤 부위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껴 쓰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 지금 기존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뒷면을 이렇게 좀 날 것들을 좀 그대로 살려놨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, 그죠?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쪽을 날 것 그대로,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위에 말리는 접히는 부분이 되겠죠. 뷰테로 벨리인데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. 구입한 지 한 2달 지났는데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지금 오일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오일이 아직 듬뿍듬뿍 유지가 되고 있음을 손끝에서 가죽이 전해주고 있어요. 이렇게 일자로 긴 거는 그냥 뭐 커터칼로 자르셔도 무방하죠. 중요한 거는 자가 휘어진 게 아니라야 된다는 거. 뒤통수가 나오나요? 작업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말리고, 이게 이중으로 좀 말리니까 보기가 조금 싫다, 그죠? 요거는 요거를 하나로 덮어 가지고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아야겠네요. 어쩔 수 없이 요거와 같은 형태로 요 위쪽은 상면을 말고 앞쪽은 이렇게 노출이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이드를 잘라줘야 되겠죠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잘라주면은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JCN하고 그 다음에 KBS하고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, KBS에서 촬영 오신 분이 따로 핀 마이크를 안 들고 오셨어요. JCN 촬영할 때는 핀 마이크를 따로 들고 오셨거든요. 그래서 여기 목에다가 차고 있었는데,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자꾸 얘기를 좀 크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크게 하면 첫째 목이 아프죠. 그리고 제가 이거 크게 하니까 예전에 이제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했었는데, 경상도 남자들 특유의 화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웬만하면은 큰 소리를 안 내려고 합니다. 프리미어에서 뭐 볼륨 조절을 뭐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시접 부분 없이 40mm로 재단을 했죠. 시접 부분 없이 40mm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 부분에 시접 5mm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밑에 여유는 지금 제가 40을 줬죠. 40을 줬고 여기 부분은 따로 똑같이 40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안에 말려 들어가면은 아마 요 위에 폭은 한 4mm에서 6mm 이렇게 살짝 줄어들 거예요. 그죠? 살짝 줄어들면서 어떤 게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싹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,
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마 요 정도 바느질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사이드 부분이니까 두께를 줄여주도록 할게요. 줄여줬습니다. 이쁘게 다듬어 놓고 여기서 체크를 하고 줄여서 봤을 때 이렇게 80에서 50까지 80에서 50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패턴은 좀 간단하죠.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요 20mm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아주면 끝이거든요.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말리는 부분까지의 길이죠. 여기 한 65mm 되는 부분 100mm까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꺾였을 때 이 부분까지입니다. 이 부분까지가 뜬 부분이고 뒤쪽으로 따지면 여기서 10mm 이 부분에 바느질이 들어갈 거예요. 그죠? 뒷미로 따질 때 이 부분에 바느질이 들어가고 여기서 55mm 되는 이쪽 부분이죠. 이쪽 부분에서 아마 이 정도가 접힐 거예요. 여기 1차, 2차 55mm 되는 부분이죠. 이쪽 부분에 바느질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접히는 부분, 라운드가 도는 부분이죠. 그럼 여기는 지금 5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mm, 3mm, 2mm에서 3mm 정도로 줄을 거예요. 그럼 뒤에 여유분이 조금 남는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위에 건 나중에 하고 통가죽이기 때문에 따로 뭐 특별한 거 없이 간단하게 붙이면 끝이에요. 그 전에 토너칠이나 한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 확인을 좀 해볼까요? 배터리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. 오일기가 많아서 그런지 비베로로 긁어주니까 조금 올라오네요. 미리 비베로로 긁어 놓겠습니다. 본드가 좀 많이 묻었죠. 망치로 두드려 놨으니까 본드가 살짝 마를 때까지 조금 그냥 내버려 둘게요. 배터리를 저장을 좀 해놓고 충전을 좀 해놓고 바느질 하나를 했어요. 가죽공예 하는 영상들이 다 그렇지만 워낙 바느질 하고 있는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영상미를 잘 살리면 상관은 없는데 영상미를 또 잘 살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교육방송이라서 그런 영상미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바느질을 여기서 여기까지 맞아 진행을 해줄게요. 여기까지도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. 간단하죠? 성형을 하게 되면 보통 제작을 하면 물에다가 한 3시간 정도 가죽을 담궈 놓고 꺼내서 가죽을 조금 닦은 다음에 말리는 단계를 하루 이틀 정도 놔둬서 가죽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쫙 빼줘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만들면 또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편하죠. 두 개를 붙였으니까 갈아주고, 요거는 CMC입니다. CMC를 이용해서 단면을 마감을 해줍니다.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죠. 다 해주면 좋은데 다 해줍시다. 네, 다 해줍시다. 또 바느질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또 안 할 수는 없죠. 그죠? 보통은 이렇게 배접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바느질을 뭐 디자인상 좀 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단면을 절단을 했으니까
절단한 부분을 CMC를 칠해서 맨들맨들하게 해줍니다. 그죠? 잘 됐죠?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CMC를 안 했으면 5만원짜리가 되는 거고, 요 단면 CMC를 하게 되면 10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한 이치예요. 사실은 고객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거든요.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요 고객보다 라이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또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저 공방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니까 무조건 완벽한 제작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도록 합시다. 자, 이쪽도 단면 마감이 잘 됐습니다. 체크를 살짝 해줄까요? 날 목타지를 해줍니다. 요 50mm 하고 3.85mm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다음 할 때는 3.8이나 그걸로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었습니다. 온도치를 또 해줘야겠죠? 혼잣말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이런 부분도 원래 이렇게 가슴팍에 붙여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촬영을 한다고 손을 이렇게 띄워 놓고 작업을 하니까 이게 좀 마음대로 작업이 잘 안 돼요. 여기는 붙었죠? 반대편이 또 떨어지거든요. 또 반대편을 또 잡아주고, 이 반대편을 붙이고 나면 또 반대편이 떨어지고, 그렇다고 클램프로 잡고 있자니 또 클램프 자국이 생길 것 같고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잡아 보겠습니다. 본드가 조금 마르면은 또 접착이 좋아지기 때문에 살짝 들고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서 양쪽에 본드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들고 있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겠죠. 원래 요거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안정감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요걸 요렇게 파더라도 지금은 요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본드가 좀 이제 많이 바른 게 말라갑니다. 마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또 잘 뚫어야 되겠죠. 어느 정도 붙이고 시간이 경과하면은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마름 송곳을 이용을 해서 구멍을 해줍니다. 한 단 더 뚫렸네요.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져도 그냥 넘어갑니다. 단면이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해주고, 또 바느질을 해줘야 되겠죠. 양쪽으로.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거예요. 요게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고 나면은 살짝 요게 미리수가 40mm 였는데 줄어들죠. 지금 한 38mm, 37mm 정도로 줄어듭니다. 지금 이쪽을 바느질 해주면은 아마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. 그러면은 조금 요거보다 물론 얇겠죠. 한 30mm 되는 자를 넣었을 때 상단 부분, 요쪽 부분만 조금 안정감 생기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말려들겠죠. 일단은 바느질을 마저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.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,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면 끝나겠죠. 그 전에 여기도 바느질을 했으니까 이 방수가 낮은 거는 또 여기 접어서 쓰면 좀 좋아요. 딴 거 놓고 낱장으로 하게 되면 손에 불납니다. 손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본드나 단차를 조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사포질을 하고 나면 CMC로 마감을 해줍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 마감을 해줍니다. 이 잘 한번 넣어볼까요? 좀 크겠죠? 그냥 꽉 끼겠는데 이렇게 당길 것 같습니다. 이건 사이즈가 좀 큰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얇은 아이가 들어가면
작업을 할 때도 크게 빠짐없이 잘 버티고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 돼가죠? 패턴이 여기 있네요. 쪽 부위 말려서 이 부위거든요. 10mm 되는 위치. 이것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리게 되면 벨트 안에서 얘가 끼워져 가지고 헛돌겠죠. 그래서 요 길이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잡아 놓고 길이를 보죠. 한 70mm 가까이 되죠. 70mm 가까이 되면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 자국을 내준 다음에 각을 좀 잡아 줘야겠죠. 자, 이렇게 각을 잡아줬습니다. 밑에 좀 길죠? 요거 나중에 뭐 쓰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? 안 되면 요만큼 잘라 버려도 되니까. 요 자가 15mm 짜리 자입니다. 폭을 말하는 거죠. 요 자가 20mm 짜리요. 20mm, 15mm. 그렇죠? 아, 그거는 그냥 한 마리예요. 일단 10mm 체크를 했습니다. 그러면 요게 한 60mm 정도 되네요. 바느질을 하고 나면 아마 요게 벨트 안에서 꽤 빡빡하게 움직이는,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이것도 목타지를 한번 해볼까요? 마지막이 조금 어중간해요. 조금 어중간한 부분은 나름 송곳으로 뚫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이것도 마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. 몇 배 해야 되죠? 한 뼘 미만이니까 5배인데 두께가 조금 있으니까 한 개를 더 해줄게요. 바느질을 마무리를 했어요.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잘라냈습니다. 이 부분이 보이죠? 이렇게 나중에 차게 되겠죠? 차에 가가지고 이전에 쓰던 요거 7.5m 짜리 25mm인데 또 뭐 나름 쓸만했는데 요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벨트에 꽂힌 상태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넣어서 빼고 넣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빠지겠죠?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벨트 포켓이 완성이 됐습니다. 요거만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